우연히 좋은 결과가 일어날 것이란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근거한 행동은 사실 도박을 할 때 행동 패턴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복은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검증된 방법을 따라서 계획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 안녕하세요. 마음치유공간 여백의 여백제기입니다. 오늘은 자녀가 도박 문제가 있는 부모님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간혹 상담하다 보면 도박 중독이 있는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이 그런 질문들을 하세요. 군대를 보내면 정신 차리지 않을까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그래도 책임감이 생기지 않을까요? 또는 자식 낳으면 조금 더 어른스럽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인생에서 군입대나 결혼 혹은 자녀의 출생 같은 큰 이벤트가 있으면 중독 문제에 있어서 전환점이나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믿는 부모님들이 꽤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은 이러한 관점이 타당한 것인지 살펴보고요. 실제로 이런 인생의 큰 이벤트가 회복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모님들이 이렇게 인생의 큰 이벤트가 도박 중단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믿는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러한 믿음이 잠시나마 희망과 위안이 됐기 때문입니다. 중독의 특성을 잘 몰랐던 부모님들 입장에서는요, 중독 문제가 발생하면 혼란과 불안을 크게 느끼시는데요. 이 순간 그 무엇을 해도 기대거나 희망을 갖고 싶은 심리가 있습니다. 뭔가 전환점이 될 만한 이벤트가 있으면 될 것이란 막연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게 되고요. 이런 희망을 가지게 되면 그나마 마음속의 불안과 고통이 일부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일시적으로는 마음의 위안을 주고 안정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군입대나 결혼, 자녀의 출생이란 이벤트가 중독 회복에 효과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따져봐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자녀의 도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에 뒤따르는 부모나 가족의 책임이 있고 수고가 있는데 이런 책임과 수고를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반영돼서 그러기도 합니다. 부모이지만 도박 문제나 중독 문제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잘 모르겠고 감당할 자신도 없습니다. 내가 데리고 있는 것보다는 군대 가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결혼해서 배우자가 생기면 달라지지 않을까? 혹은 자식이 생기면 자기도 아빠가 되고 어른이 되는 건데 달라지지 않을까? 나는 뭔가 할 수 없지만 나 아닌 외부에 누군가가 이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일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질지도 모르는 그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일부 보여진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생각해보시면 군대의 중독 문제에 대한 전문가가 있을까요? 군대라는 환경이 중독 회복에 도움이 되는 환경일까요? 또 결혼하면 내 자녀의 배우자는 이 중독 문제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내 자녀의 배우자에게 영원히 이 사실을 숨기는 것이 회복에 효과적일까요? 또 내 자녀가 자식을 낳으면 더 많은 육아 스트레스가 생길 텐데 그런 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사회문화적 믿음 때문인데요. 한국 사회만의 독특한 사회문화적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남자는 군대 갔다 오면 정신을 차린다. 남자는 결혼해야 어른이 된다. 아이가 생겨야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갖게 된다. 이런 믿음들이 있습니다. 실제 그럴까요? 물론 이러한 인생의 큰 이벤트들이 어떤 행동의 변화의 전환점이 되거나 동기를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계기가 주어지고 동기가 있다고 해서 결과까지 좋다고만은 할 수 없거든요. 실제 당사자는 새롭게 변화된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나 패턴에 적응한다는 것은요, 그 자체가 스트레스를 유발하기도 하고요. 이전에 어떤 삶을 살면서 자신을 어떻게 단련시키고 훈련시켰는지에 따라 이 적응의 수준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결혼을 위해서, 내 배우자를 위해서 성품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결혼을 막상 했다고 해서 갑자기 좋은 성품으로 변하지는 않는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모님들이 이렇게 큰 이벤트를 통해서 변할 것이란 기대를 갖는 이유는요, 도박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독을 은밀한 질병이라고들 하는데요. 당사자나 가족이나 도박 문제가 주변이나 사회에 알려지는 것을 기피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치료기관에 방문해서 치료를 받는 것을 주저합니다. 대신 군입대나
결혼, 자식의 출생 등 이런 자연스러운 인생의 과정에서 저절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마치 도박 중독이란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해결되기를 바라는 심리가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의 이런 태도나 믿음이 도박 중독 문제가 있는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요, 치료적 개입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독 문제가 발생했지만 그 시기에 필요한 적절한 치료적 개입이 늦어지거나 적합한 회복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군에 입대한다던가 결혼을 한다던가 자녀 출생과 같은 큰 인생의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요, 도박 행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원적으로 이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지거나 뇌 기능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중독 문제가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요, 부모님들은 군대, 결혼, 새롭게 태어난 손주가 자녀에게 보호막이 될 것이라고 믿고 이러한 새로운 환경과 역할에 적응하느라 유혹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실제로는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느라 더 큰 스트레스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군대나 결혼, 자식이라는 매우 큰 변화 때문에 일정 기간은 여기에 적응하느라고 에너지를 과도하게 투입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는요, 이에 대한 보상 심리가 더 커질 수도 있어요. 당시의 스트레스에 대해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하면 도박을 통해 보상받고자 하는 흐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중독으로부터의 회복은 결국 당사자가 자신의 중독의 상태를 인식하고 자신의 정서와 충동을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 또 새로운 삶의 양식을 훈련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벤트를 통해 뭔가 변화를 도모하다 보면요, 정작 자기 자신을 훈련하고 개발하는데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뭔가 자신의 선택과 집중, 노력과 수고가 아닌 외부의 그 어떤 힘에 의해서 저절로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릇된 환상과 기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효과적인 치료와 회복 활동을 시작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네 번째로요, 부모님들은 이런 새로운 환경과 만남을 통해서 자녀가 각성해서 도박 문제로부터 벗어나길 바라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군대는요,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하고요,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계좌 관리도 가능합니다. 예전과 달리요, 의무 복무를 하는 것이지만 군인들이 받는 월급 수준도 많이 높아졌어요. 도박 중독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군에 입대했을 때 그 군대에서 도박 문제가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요, 동료 병사나 후임병에게 돈을 빌리는 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또 도박 중독을 치료받지 않은 상태에서 잠재적 위험을 가진 상태인데 결혼을 하게 되면요, 그 상대방이 되는 배우자가 피해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은 상대방이 중독인지 모른 채 결혼하거나 알더라도 정확한 실체까지는 모른 상태에서 과거 문제였다거나 대충 해결되었다고 알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중독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녀가 출생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부모가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몹시 불안정한 상태, 또 부모가 부부관계 갈등이 많은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자녀가 출생한 경우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양육 환경에서 이 자녀가 성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경험한 사례를 일부 가공해서 설명을 드리면, 실제 상담하면서 부모님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또 그런 마음으로 실제 군대를 보내시고요, 결혼을 시켰다가 더 안 좋은 상황에 직면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군입대를 시켰는데 거기서도 도박 문제가 재발되어서 동료 병사나 후임 병사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해서 군 검찰에서 조사받는 사례가 꽤 있었고요. 결혼하면 정신 차릴 줄 알고 자녀의 도박빚을 모두 갚아주고 자녀의 배우자에게는 숨긴 채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도박 문제가 재발한 거죠. 며느리에게 또 이 문제를 감춰야 되니까 며느리 몰래 이 돈을 또 갚아주고요. 이런 일이 또 수차례 발생합니다. 이렇게 숨겼는데 결국은 며느리가 또 알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부모님은 자녀의 결혼 생활을 유지시켜 주려고 남모르게 자신을 희생시키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며느리는 오히려 그런 사실을 숨긴 시부모님에게 큰 배신감을 느끼는 겁니다. 또요, 첫 손주를 봐서 너무 기뻤는데 자녀의 도박 문제가 재발을 한 겁니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하는데요, 부모님들 심정은 또 그런 거죠. 이제 막 태어난 손주가 무슨 죄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손주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또 도박빚을 갚아주고 경제적인 지원을 계속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군입대나 결혼, 자녀의 출생과 같은 이런 인생의 이벤트가 도박 중단이나 회복에 큰 효과가 없다는 이론적 근거와 과학적 근거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물질 중독과 인생의 큰 이벤트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연구인데요. 여기서는 이러한 인생의 큰 이벤트가 중독을 자동적으로 치유해준다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또 이런 이벤트와 회복 사이의 관계가 상당히 불확실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연구는요, 결혼이 알코올 중독 회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했는데요. 결과를 보면 결혼 초기에는 결혼이라는 이벤트가 알코올 중독 수준을 일부 낮추는 보호 요인으로 작동을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효과가 약해지거나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알코올 중독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집단, 그 사람들의 경우는요, 결혼이라는 이벤트가 회복이나 단주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약하면 결혼이라는 이벤트는 단기적으로는 중독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지만 그 효과가 오래가지 않고 특히 만성적인 중독 환자의 경우에는 이런 효과마저 미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독이란 단순히 행동 하나를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신경생물학적인 변화, 인지와 정서적인 변화, 환경 통제와 같은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개입이 필요한 문제거든요. 단순히 어떤 인생의 이벤트로 이러한 변화들이 일순간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박 중독 문제가 있는 자녀가 있는 부모님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요, 우선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군 입대, 결혼, 자녀의 출생이 도박의 중단이나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런 근거가 부족한 믿음이나 비현실적인 기대를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비합리적 믿음의 근거에서 대처하게 될 때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인식을 전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군대에 가면 처음에 적응하기 몹시 힘들죠. 그래도 한국의 많은 남성분들은 그 힘든 시간을 견디고 적응에 성공하셔서 이전보다 정신적으로 성장해서 전역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힘들기는 했어도 군대에서의 경험이 자신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다고 믿는 겁니다. 하지만 곰곰이 떠올려 보세요. 많은 분들이 군대 생활을 통해 긍정적인 경험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 이와 달리 군대에서의 적응을 끝까지 힘들어 하고요. 그 과정을 긍정적으로 소화하지 못한 분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군대에서의 경험이 하나의 트라우마가 되신 분들도 있고요. 누군가는 정신적 에너지가 더 있고 회복 탄력성이 더 있어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소화하지만 누군가는 더 큰 고통으로 이 경험이 남기도 하는 겁니다. 결혼을 통해서 사람이 더 성장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결혼을 통해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끝내 결혼이라는 전혀 새로운 삶의 양식에 적응하지 못한 채 결혼 생활을 중지하시는 분들도 존재합니다. 물론 군대나 결혼 생활에 부적응해 다양한 외부 요인과 상대방의 요인들이 작동을 하겠죠. 하지만 오늘 설명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배제하고요. 어떤 개인의 심리적 취약성 때문에 이런 새로운 군대에서의 생활이나 결혼 생활이 힘든 분들도 있는 겁니다. 중독이란 질병은 뇌의 상태, 심리적 상태가 많이 취약해진 상태거든요. 때문에 이런 이벤트가 긍정적인 변화의 계기가 된다거나 하나의 도전거리가 된다거나 성장의 어떤 도구가 된다고 보장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하시고 대처하셔야 될 것은 치료가 먼저라는 겁니다. 군입대, 결혼, 자녀의 출생 이런 것들 인생에서 중요한 이벤트인데요. 이런 이벤트를 수단으로 치료를 계획할 것이 아니라 이런 중대한 이벤트가 있기 전에 치료가 먼저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 치료하고 회복하고 그리고 나서 이러한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요. 이러한 이벤트가 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청첩장까지 돌리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에게 도박 문제가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상담하는 과정에서 만난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의 배우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는 채 도박 문제를 대신 수습해 주시고 결혼을 강행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자녀의 배우자가 될 사람이 도박 문제를 알게 된 경우에는요, 부모님이 대신 보증을 서주듯이 상대방을 안심시키고 경제적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또 자녀가 결혼 후에도
도박 문제가 재발하면요, 마치 모든 것이 부모님의 책임인 양 자녀의 배우자에게 미안해하면서 반복적으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래서 저에게 의견을 물으신다면 저는 결혼을 미루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물론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겠지만 저는 그렇게 제안 드릴 것 같습니다. 먼저 자녀의 배우자가 될 사람과 그 가정에 정중히 사과를 드리고요. 현재 자녀에게 도박 문제가 있고 이에 대해서 치료와 회복이 먼저인 것 같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나은 선택입니다. 결혼을 진행하게 된다면 자녀가 온전히 회복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는요, 현재의 도박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배우자들이 결혼 전에 이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당사자나 부모님들이 이러한 사실을 자신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큰 상처를 경험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알리지 않은 채 나중에 이런 상황이 알려지게 되면요, 부모님은 이미 장성하에 독립된 가정을 이룬 자녀에 대해서 평생 AS의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앞서 여러 영상에서 안내드린 바처럼 도박 중독자의 빚을 대리 변제하거나 그 문제를 대신 책임져 줄 때 회복이 지연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녀의 배우자 혹은 손녀, 손자 때문에 자녀의 도박 문제를 계속해서 대신 책임져 주는 역할을 부모님이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 자녀의 도박 문제, 그 중독의 문제가 해결이 더 지연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정확한 정보와 내용을 자녀의 배우자 될 사람에게 전달하고요. 상대방이 충분한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직접 결정하고 선택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겠다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일정 기간 회복의 상태를 확인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결혼을 포기하겠다고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정확한 정보를 알고 그것을 직접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됐다고, 시기가 됐다고 인생의 큰 이벤트를 강행하실 것이 아니라 이 이벤트가 있기 전에 치료를, 회복을 먼저 하시는 것을 중요시 하셔야 된다는 말을 꼭 당부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도박 중독 문제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군입대, 결혼, 손주의 출생 등의 인생 이벤트가 있으면 중독에서 회복될 것이란 믿음을 가지게 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도박 문제가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국한된 내용이라는 점을 고려하시면서 자녀가 군입대나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이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연히 좋은 결과가 일어날 것이란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근거한 행동은 사실 도박을 할 때의 행동 패턴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복은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검증된 방법을 따라서 계획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 이 점을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회복의 걸음을 이어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치유공간 여백의 여백직이었습니다.